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7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격력이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며 홈 경기에서의 화력을 입증했으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즈의 공격진은 빠른 전개와 유기적인 패스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능숙하며 최근 경기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비진 또한 안정감을 보이며 여러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풀백들도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가 기존의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며 미럴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럴의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미럴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여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술을 자주 활용하는 팀입니다. 만약 리즈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실점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즈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미럴의 압박을 무력화할 경우 오히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미럴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맥나마라, 레너드, 아돈 말라키, 허칫은, 스캔런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이 부상과 징계로 인해 대거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수비 라인을 거의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 간의 호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경기 운영에서 상당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 젠슨이 복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린다면 단순히 골키퍼의 복귀만으로는 실점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최근 퀸즈 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빠르게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보여주었지만 신입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전술적인 이해도나 조직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경기 흐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리즈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미럴의 불안한 수비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럴은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현재의 수비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리즈가 멀티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럴도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선덜랜드는 최근 챔피언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미들즈브러전에서는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며 팀의 득점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선덜랜드의 공격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벨링엄과 이시도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움직임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두 톱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살리스 압둘 사메드와 댄일이 중심을 잡아주며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데 특히 측면 수비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알레세와 허긴스의 부상 이탈로 인해 풀백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경기 운영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팀이 측면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경우 수비가 쉽게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선덜랜드가 수비적인 부분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로베르츠와 르페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이들이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팀의 공격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와포드는 현재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3연패를 당하며 팀의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이며 직전 노리치전에서는 공격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 결장은 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즌 10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진 구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전방에서 마땅한 대체자가 없어 득점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루자와 차크베타제가 공격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만 선덜랜드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와포드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골키퍼 바흐만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골문 안정감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수비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비진에서도 톰델레 바시르와 폴록이 선덜랜드의 빠른 공격 전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던 와포드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선덜랜드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덜랜드는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와포드의 불안한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선덜랜드 역시 측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초반 실점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포드는 공격진과 골키퍼의 주요 전력 공백으로 인해 변수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덜랜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흐름 속에서 저득점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타 비고는 최근 리그에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무 4패를 기록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하였고 경기력 면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카노와 발렌시아 같은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면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팀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조직적인 수비 붕괴와 심각한 득점력 저하입니다. 수비에서는 상대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실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스타펠트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게 되면서 조직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도 불안했던 수비진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격에서는 이아고 아스파스의 부재가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팀을 오랫동안 이끌며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아스파스가 빠지면서 득점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를 대체할 확실한 공격 옵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셀타 비고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의 3-4-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이글레시아스가 스트라이커로 나서겠지만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팀이 기대하는 것은 윙백들의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이지만 현재 측면 자원들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벨트란과 소텔로가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중심을 잡아주겠지만 두 선수 모두 경기 조율과 창의적인 패스 전개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결국 셀타 비고는 경기 운영보다는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팀의 전력 상태를 고려하면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레알 베티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셀타 비고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강팀인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는 이스코와 로셀소입니다. 이스코는 이번 시즌 들어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며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으며 로셀소 역시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바캄부가 마무리를 담당하며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측면에서는 마테우스 도스와 조니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티스의 공격은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이는 셀타 비고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셀타 비고의 측면 수비는 조직력이 약하고 공백이 많아 베티스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베티스 역시 수비에서 몇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주전 풀백 벨레린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고 그를 대신할 루이발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타 비고의 공격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므로 베티스가 수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셀타 비고는 홈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현재의 전력 공백과 부진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이며 이하고 아스파스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대체 자원도 부족합니다. 역습을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베티스의 미드필드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베티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스코와 로 셀소를 중심으로 한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셀타 비고의 수비진을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티스가 경기 대부분의 흐름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타 비고는 홈에서 나서는 경기인 만큼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줄이려 할 것이지만 베티스의 조직적인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티스는 상대보다 안정적인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티스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보다는 베티스가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점 3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